고민하지 마시고 해보셔라.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선택하고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서울 서부 지역에 사업가들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네트워킹을 만들고 싶습니다. 성장에 진심인 남자, 어니스톤의 조용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프로드 워커 전영산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컨설팅 전문 코디네이터 조용빈 대표님을 모시고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조용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장에 진심인 남자, 어니스톤의 조용빈입니다. 제 스스로도 성장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변 고객들이라든지 지인분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 일들에 진심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니스톤이라는 그 회사명을 봤는데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네, 어니스트와 스톤의 합성어인데요. 정직한 마음으로 기업을 단단하게 하겠다라는 회사의 미션을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오, 이름이 되게 좋은데요. 정직, 어니스트, 그리고 스톤의 단단함. 브랜딩을 작업을 계속 해왔었고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이런 외부 소통을 위한 이름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명이 어떻게 되나요? 조용빈의 사업은 처음이라. 조용빈의 사업은 처음이라. 네. 그리고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단순히 컨설팅을 제공하지 않고 약간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많은 회사들이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을 때 전문가들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을 찾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어떤 분들이 신뢰할 만한 분인지, 이분에게는 또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매번 그 전문가들한테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을 다 코디네이팅을 해서 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분들을 연결하는 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그 인적 구성, 그래서 저희 협력사들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님들은 조용빈만 알면 내가 필요한 서비스들을 조용빈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어. 이분이 우리 회사의 전문 경영지원 팀장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끔 말씀드립니다. 약간은 원스톱 솔루션 같은 느낌. 맞습니다. 그렇게 경영 자문을 하면서도 솔루션까지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시군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경영 컨설팅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또는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3금 컨설팅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기업에는 꼭 필요한 3가지 돈이 있습니다. 자금, 세금, 지원금. 네. 이 자금, 세금, 지원금을 찾아서 잘 받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일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세하게 또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이제 회사 소개도 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게 또 마스터 빌드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독서 모임 같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제가 저 소개를 성장의 진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업 대표님들께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7주짜리 워크숍 프로그램인데요. 7주짜리군요.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챌린지도 진행하기도 하고 발표회도 합니다. 마스터빌드 7 7주 프로그램. 그래서 7인 거군요. 네, 마스터빌드 7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지도 만들어서 수강생분들과 강사분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걸 하면서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을 하기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또 저의 박범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런 무의식의 그런 끌어당김 같은 그런 느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또 주소적인 거, 약간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좋은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실천 아닌가요? 예, 잘 따라오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성인이 된 이후로 가장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연히 좋았고요. 사실 이제 내용 자체도 좋지만 똑같은 내용을 누가 전달하냐에 따라서 와닿고 이런 느낌들이 다르잖아요. 강사분들의 다양한 좋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함께 하시는 참여자분들도
항상 뭐 줌에서도 뭐 카페에서도 그렇게 에너지를 주시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 루틴은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루틴만큼 이렇게 다 같이 하고 그래야 효과적인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왜냐면 끌어주는 사람 없이 이렇게 멤버들이 생기고 그리고 루틴을 만들어주는 강사님이 생긴 것만으로 그 노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마스터 7 이 강의 소감을 그냥 저한테 원동력을 심어주고 노를 외치는 사람한테 저도 반대로 외칠 수 있는 강의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자기 개발도 해봤고 3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이면서 이제 명상도 배워봤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루틴을 잘 못 세우고 정말 더 지금에 집중을 하긴 했었거든요. 참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한번 나의 울림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좋았고 시간이 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험들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즈니스 성장뿐만 아니라 약간은 자기 개발적인 면들도 맞습니다. 좀 들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사실 제가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과거에 컨설턴트 초짜 시절에는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한정돼 있었어요. 자금 조달과 연구소 설립, 벤처 인증 이 정도의 소수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공부하게 되고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서 연결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ISO 인증 심사원으로서 심사원 양성 과정도 운영하고 벤처 인증 전문가로서 벤처 인증 양성 과정도 운영하고 네. 자금 조달 전문가로서 자금 조달 전문가 네.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강의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만족도라든지 또는 불특정 다수 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강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실행에 대해서 되게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빈 대표님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실행은? 제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실행으로 선택과 결정과 실행으로 저의 지금 모습이 나올 거고 향후 미래에서도 지금 저의 이 선택, 이 유튜브에 나온 이 실행도 결국에는 저의 나중의 모습의 한 부분이 되겠죠. 결국엔 저는 제 삶의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게 실행이라 보고 많은 분들께도 고민하지 마시고 해보셔라.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판단해서 다시 선택하고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 실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어떤 책인가요? 성공하고 싶으면 실행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빨간 책인데요. 크리스 매체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3년 전에 제가 마드리드에 그 사업자 모임에 컨퍼런스를 갔을 때 키노트 스피커로 1시간 강의를 한다고 진짜요? 오신 거예요. 그 키노트 스피커로 오신다는 걸 미리 알고 너무 반가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들고 가서 제일 먼저 나가서 사인받고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한테는 큰 의미겠네요. 네. 사실 실행을 해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성공하는 과정을 거치고 싶은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4단계로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해 준 책이에요. 궁금하시면 꼭 추천드리는 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책 꼭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영빈 대표님이 준비하고 있는 책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책 제목도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은 네. 지금 출판사 투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책 제목은 제가 지은 게 끝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가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7가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부제인데요. 이것도 세븐이네요. 네. 세븐을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럭키 세븐. 네, 럭키 세븐. 7. 네, 7. 네. 사업가들이 필요한 그 시스템이 유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팬텀 파워라는 책 이름을 한번 지어봤고요. 여기 팬텀 장비들이 파워. 와, 좋다. 참 많은데 네. 오디오 쪽에서 이제 쓰이는 또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걸 2권으로 만들었는데 한 권은 우화 형태, 한 권은 실행에 관련된 워크숍 형태. 그리고 마지막 책은 제가 독서 모임을 이제 만 4년 정도 하게 됐어요. 한 달에 2번씩 하다 보니까 곧 100회 특집이
됩니다. 와, 되게 오래 했네요. 네. 그 독서 모임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성장 독서. 성장 독서. 그래서 그 독서 모임에 7명과 함께 책을 공동으로 쓰고 있고요. 거기도 7명이네요. 네. 우연찮게. 예, 우연찮게. 네. 그리고 네. 그 독서 모임의 책을 이제 100회 특집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성장하는 사업가들이 필요한 덕목, 거기서도 이제 7가지 덕목을 또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내년 3월경에 출간을 목표로 내년 진행 3월. 중입니다. 내년 3월에 다시 한번 또 초대를 해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특강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나오셔서 책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면서 특강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표님 궁금한 게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한지 회사 설립 이전에도 좀 했었다 보니까 약 10년 정도 경영 컨설팅 일을 해왔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한 20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해왔었던 일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결국엔 잘 정리된 지식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식 전달자라는 용어를 저는 쓰고 있고요. 첫 번째 직장은 여행사였어요. 여행 정보를 잘 갈무리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설명드리고 안내드리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여행을 잘 갈 수 있게 돕는 맞아요. 거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 여행업의 변화 등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은 여행업의 컨텐츠에서 금융업으로 가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직접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9년 동안 한 회사에서 보험 영업과 매니저 역할을 통해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과정들을 한번 경험을 해봤었죠.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도 보험 영업이라든지 컨설팅, 이 대면 영업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제안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무형의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보면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사업을 성장하는 데 좀 도움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직접 맞습니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네. 그래서 사업가들을 도와드리는 컨설턴트의 역할 다음으로 지금 과정을 만들고 있는 게 컨설턴트가 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컨설턴트로서 지금 과정에서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그런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대표님. 그런 이제 다양한 경험들 자체가 우리 이제 지금의 조용빈 대표님이 컨설팅으로 네. 정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업이 거의 10년 정도 되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유난히 생각나는 그 고객이 있다면 이 에피소드 하나 좀 푸실 수 있을까요? 사실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정말 많기도 하거니와 어떤 잘 성장하신 분의 사례도 생각이 나기도 했고 또 정말 관계에 있어서 제가 실수하거나 관계가 안 좋아졌던 사례들도 있어서 어떤 걸 소개해드릴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잘된 이야기만 하는 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관계를 맺고 지금 현재 상황이 됐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소개를 받은 고객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네. 받은. 스타트업이셨고 매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부동산업하고 와이프도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이 있는데 그분도 부동산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새로운 창업을 하신 거죠. 부동산 중개인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IT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과정에서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셨나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회사의 또 다른 부분이다 프라이버시가 보니까 있으시니까. 어쨌든 제가 그 실수를 깨닫고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대표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리고 실수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난감해하시고 짜증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하시면서 이제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의 대응은 사실 이제 난감하죠. 당혹스럽고 네. 변명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어찌됐든 그때는 책을 막 읽고 있었던 과정이었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그 상황이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실수입니다. 먼저 사과를 했고 제가 어떻게든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상이 필요하면 제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라는 대항을 했었습니다.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긴 그쵸.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 대표님과의 계약은 종결이 됐지만 3개월 정도 뒤엔가 저한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고객을. 그 당시에 그런 대응과 태도가 와, 오히려 그거 좋았다. 쉽지 않은데. 네. 진짜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컴플레인을 받았던 곳이고 죄송하다고 했던 곳인데 그래서 제 회사 이름에 정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결국엔 누군가는 알아줄 거고 언젠간 드러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고객이랑은 지금도 종종 전화하면서 우리 지방에 계시거든요. 서로 너무 보고 싶다 연락 주시고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면서 힘드신 것도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면 사업 저도 하고 있지만 이게 사업이라는 게 좀 롤러코스터잖아요. 어떤 때는 좀 되게 돈을 많이 벌고 어떨 때는 맞아요. 자금난을 겪으실 때도 있고 대표님이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극복하시는 그런 노하우나 나름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이제 태도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두 번째 추천드릴 책이 있지만 역시 책을 예.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와, 태도가 전부다. 네. 참 감사하게도 저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한테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긍정적이시고 굉장히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고등학교 때도 어머니랑도 뭐 1시간씩 대화할 정도로 관계가 좋았거든요. 진짜 좋으셨네요. 네. 언젠가 잘 될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잘 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도 뭐 엄청 잘 나간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점들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이게 다가 아니다. 내가 60이 되고 죽을 때 나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지금의 상황은 과정일 뿐이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지금 결정하고 실행하면 다음 단계 볼 거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의 그런 작은 실행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도 많이 네. 맡아서 하시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표님만의 그런 성공 비결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전에 제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했었던 성공에 대한 용어 이야기가 있어요. 뭐 재정적인 성공도 있을 테고 또 가정적인 성공도 있을 테고 또 개인적인 성공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적인 성장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적인 성공이라든지 가족의 관계에 대한 성공들도 따라올 것 같아요. 집에서 잘 되려면 내가 바로 서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신념과 방향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집안에서 웃고 떠들고 가족이랑 그런 만족을 그렇게 할 수 없죠. 될 수는 없을 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시간을 관리하고 개인적인 성장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머지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그런 중심을 되게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됐고, 그리고 실행. 네. 실행이 거의 이제 대표님의 성공 비결이 아닐까라는 저도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장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뭐 거의 일주일에 독서를 어느 정도 하시나요? 그리고 대표님만의 그런 독서 노하우가 있나요? 최근에는 어찌됐든 그런 모임 안에 소속이 돼 있으면 강제성이 발휘가 되고 책임감이 발휘가 됩니다. 제가 운영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성장 독서는 공동체 모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자 네. 역할들을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한 달에 2번의 독서 모임에 2권의 책을 의무적으로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외에 제가 따로 읽고 있는 책들은 일주일에 1권 정도로 잡고 읽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1권 네. 정도. 사실 요즘 AI로 책을 요약 먼저 하고 그런 식으로 네, 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책을 넘겨가다 보면 수월해지고요. 일단 책을 좀 많이 사 놓는 편입니다. 집에 안 읽은 책들이 좀 있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바로 내가 필요하다 판단할 때 그 책을 완독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좀 강해요. 그런데 중간중간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빼먹겠다 생각으로
네, 완독하지 말자라는 네네.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컨설턴트는 말만 잘한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오해를 받는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을 다 못하고 약속한 결과를 못 냈을 때. 그런데 실제로는 컨설턴트의 가장 주된 역할은 실행이거든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결과. 네. 그러면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계약상의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컨설턴트는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네.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장하는 기업,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보면 컨설턴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 주된 고객이 제조 수출 IT 회사, 이제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인데, 어떻게 하면 상장사라든지 대기업들과 일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컨설팅 영역을 넓힌 게 ISO 인증 심사, 그리고 ESG 관련된 컨설팅이에요. 네. 그럼 대기업도 필요한 부분이고, 네네네. 정부에서도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수출하려면 이젠 하청업체들도 ESG 관련된 부분을 증명해야 되는 과정 중이거든요. 또한 비용 절감 컨설팅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직접비와 인건비는 회사 내에서 대기업들도 구매부서라든지 인사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간접비에 해당되는 파트는 기존 관례대로 해오거나 새로운 프로세스라든지 프로그램, 장치들이 투입이 되면 줄 수 있다는 걸 몰라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틈새 영역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대표님,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대표는 혼자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대표님도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기업의 규모라든지 어떤 동료들이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저는 함께 결정하는 데 오는 그 힘, 집단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지성이 이루어지려면 알맞은 동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맞은 동료를 채용하고 그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고 이런 회의라든지 그 방향을 잡는 데 같이 결정권을 주는 위임의 과정들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질문 주신 내용은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또는 다양한 노력 실행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표님께 궁금한 게 지금 이제 협력사화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리더 역할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협력사들 중에서는 뭔가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쉬움이 있을 게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혼란이라는 의미일 수도 도 되는 거잖아요. 혼란스러운 이런 조직에서 대표님은 이런 뭐 불만이 협력사에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조금 해결하고 솔루션을 좀 만드시는 편일까 궁금합니다. 이 대화 방법에 4요소가 있어요. 비폭력 대화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상황을 먼저 관찰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영이 나가는 것처럼 해서 제3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팩트가 나올 겁니다. 오가는 팩트가 나왔을 때 그 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떤 느낌이었고 그리고 욕망이 그 다음 단계는 이런 게 일어났는데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싶다. 요 과정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약간 이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제 네. 사람을 이제 좀 삼자 입장에서 좀 나간 입장에서 뭔가 맞아요.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 대화를 잠깐 멈추면 네. 텀이 생겨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네. 힘이 생깁니다. 어떤 불만을 들으면 사람은 감정적으로 대응이 되기도 해요. 네. 왜 나한테 불만하지? 나만 잘못했나?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관찰을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내 느낌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만, 불평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실제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제3자에서 누군가가 중재하듯이
내가 진행과 당사자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대표님의 5년 후의 비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다음 단계로 제가 꿈꾸고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사실 그 사업가 모임을 제가 7년 정도 하면서 내가 가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각나고 또 즐겁게 하고 희열을 느끼는 일들이 뭘까 했을 때 사업가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지원하고 도움드리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서부 지역, 제가 강서에 살고 있고 네네네. 서울 서부 지역에 인천이라든지 부천, 김포 여기에 있는 사업가들이 좀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남, 또 분당 이런 사업가들이 많이 있는 지역만 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그럴 수 있는데 있어. 예. 저는 서울 서부 지역에 사업가들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네트워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1000명의 그 비즈니스 모임 그런 플랫폼도 이렇게 만드실 맞습니다. 수 있는 분명히 이루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분명히 실행하실 거고 또 책을 또 독서를 하시면서 또 만들어내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빈 대표님께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현상 대표님과 함께 이런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결국엔 제 키워드가 성장 그리고 실행인데요. 여러분들 성장을 위한 실행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결국엔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작은 실행들이 모여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오늘 실행, 여러 가지 자본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내가 꼭 실행해야 될 3가지, 하루에 실행해야 될 1가지에서 3가지 정도를 꼭 마무리를 하는 것을 응원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실행, 독서, 그리고 사업, 마스터 빌드 조용빈 대표님을 모시고 대화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함께 인사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